동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6개월 있다 될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게 백수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면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정말 그 올바른 길만 안내해드리고 있는 당뇨병의 정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당뇨병학회 이사장님과 고려대 안산병원의 김난인 교수님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내과의 조재형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한테서 단순히 당뇨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여러 동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우리 3, 4형제 이렇게 얘기하죠.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55% 정도 동반이 됩니다. 많게는 70%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복부 비만이 한 50%의 당뇨병 환자들이 같이 동반돼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상지혈증을 보이는 환자가 약 30%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은 당뇨병과 형제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만 있을 때에 비해서 2개, 3개가 겹치면 엎친 데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그냥 따따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합병증의 빈도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둘 있을 때보다는 셋이 있을 때 더 철저히 조절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면 대사증후군하고 또 이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김나님 좀 대사증후군 한번 좀. 네, 뭐 대사증후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병들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몰려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혈당, 고혈압, 그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그리고 복부 비만. 이 5개 중에서 3개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각종 암이라든지 뭐 치매 이런 거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병 그 각각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유전인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고혈압이 생기냐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은 서로 다르나 몇 차례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같은 것, 그다음에 불규칙한 뭐 식사 습관, 과식 같은 것들,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결국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당뇨병, 이제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어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면 당뇨병 환자한테서 또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잘 조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외국의 중요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2018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인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그 스웨덴에서 한 20몇 명의 당뇨병 환자하고 한 300만 명의 당뇨병이 아닌 대상자들을 한 5.7년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서 얼마나 이제 이런 당뇨병과 동반된 질환들을 가졌을 때 예후가 나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화혈색소, 혈압, 단백뇨, 흡연, L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위험 인자로 봤는데, 그걸 다 가지고 계시면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5배, 그리고 심근경색은 7.5배, 뇌졸중 6배, 심부전 11배로 위험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인 게 그 이 5가지가 다 괜찮은 분들은 일반인과 똑같았습니다. 사망률이라든지 다른 그 질환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하시면 절대로 더 뭐 일찍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무슨 질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혈당도 잘 조절해야 되고 혈압도 잘 조절해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다 잘 조절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수님? 예, 우리 뭐 당뇨병 학회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당뇨병 환자 중에 ABC 타겟이라 그러죠. 당화혈색소 A1C, 블러드 프레셔니까 B, C가 LDL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하는 분이 전체 8.4%밖에 안 돼요. 정말 좀 참담하죠. 네. 그렇지만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 지역 평균이 5%가 채 안 돼요. 3.8%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2배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너무 속상하죠. 근데 아마 저 제일 큰 이유가 약을 꾸준히 잘 먹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 학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쭉 조사한 걸 보면 1년에 290일 이상 약을 잘 드시는 분들 퍼센트가 50%에서 답보 상태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먹어도 제 생각엔 저 퍼센트가 3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안타깝고, 또 하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약을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백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보면 자, 뭐 6개월 있다 뵐까요? 그러면 약 2달치 빼고 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약이 남았는데. 아니, 전번에 남았다 그랬는데 줄여드렸는데요. 예전부터 남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안 드셨다는 거죠. 3분의 1. 근데 이게 백수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면 6개월 만에 오셔서 이제 가실 때가 돼서 약을 좀 얼마나 드리면 될까 했더니 다 주셔야죠. 그래서 다 드셨나요? 한 봉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신 분이 백수합니다. 아이가 뭐 5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약을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이 방송을 또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나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 먹으니까 금방 좋아지고 혈압약을 먹으니까 또 잘 조절이 되니까 뭐 이래저래 안 먹다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침을 줘야 될까요? 우리 저 은사님이 손호영 교수님께서 흔히 하던 말이 안경 쓰면 잘 보인다고 벗어도 잘 보입니까? 아유, 좋은 이제 비유시네, 진짜. 예, 적절합니다. 예. 근데 약 먹으면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은 항암제, 항생제, 진통제 같은 약은 정말 힘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먹는 약이에요. 굉장히 몸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렇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은요, 오래 살라고 드시는 겁니다. 오래 살라고. 지금 평균 수명을 보면 지금 40, 50대에 계신 분들은 다 백수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넘어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뭐냐? 결과적으로 반수 이상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되니까 그거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 같은 약들은 전혀 내 몸에 해가 될 일이 없고, 늘 주치의는 약을 드리게 되면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꼭 잘 드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수치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혈압입니다, 교수님. 예, 고혈압의 목표 수치는 내가 만약 심혈관 질환이 아직 없고 건강한데 혈압만 높다 할 때는 140에 85mmMHg 이하로 조절한다. 근데 이미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 할 땐 조금 더 타이트하게 130에 80을 목표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혈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 수치를 말씀드렸죠. 네. LDL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100으로 낮추시고 100 이하로, 있으신 분들은 70 미만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걸 좋겠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대비해서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 같은 경우는 40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잘 외우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런 수치를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두 분께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면 체중부터 재보십시오. 이게 100g이 변해도 깜짝깜짝 놀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혈당과 혈압도 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대학 떨어진 다음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화혈색소 나빠진 다음에 혈당 조절하지 마시고 매일 혈당을 재보면서 높아지면 그때그때 조절해서 당화혈색소가 움직이지 않게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혈당을, 자기 당화혈색소를 맞춰요. 집에서 여러 번 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요번에 얼마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계속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측정을 할 때 그냥 한번 재보는 게 아니라 이런 측정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를 예측하고 나쁘게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그렇게 혈당이나 혈압이나 체중을 잘 적어 오시면 저희가 사실은 환자분을 봐드리는 시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당화혈색소 혈당만 보고 나서 3개월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조절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생활하신 패턴을 다 적어 오시면 아 이게 문제고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시고 또 훨씬 양질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꼭 잘 측정을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수님처럼 잘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고 또는 저 병원에서 그럽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혈당 조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부탁을 드려야 되죠? 이러는데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혈압을 재는 것도 의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또 의사한테 검사를 해서 목표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 모시고 함께 저희가 당뇨병의 정석, 당뇨병 환자한테서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질환, 특히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목표치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또 많은 댓글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또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